저희 이제 전화 연결이 들어와서 바로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오, 한미반도체 오늘 오랜만에 급등이 나와서 기분이 네. 그래도 좋으셨을 것 같은데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죠. 9만 원에 20%. 오, 그러면 언제 팔아야 할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고민이실까요? 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과규정 연말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네. 과규정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아, 2달 정도? 그래도 꽤 기다리셨는데 한미반도체가 아무래도 이제 TC본도 쪽에서는 작년에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공략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TC 본더 시장이요. 앞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이 더 크게 이제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미반도체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HBM4까지 이 독점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경쟁자들이 또 대거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고려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TC 본더에서 지금 더 나아간 그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서 가장 지금 또 앞서 있는 곳이 그 하나비전 자회사 하나세미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세미텍이 SK 하이닉스랑 그 하이브리드 본더를 이제 같이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해요.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 본더 양산 시기를 2027년도경으로 잡고 있긴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HBM4 다음 이제 버전 세대가 내후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 초기 선점 효과가 또 중요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를 또 잘 만드는 또 해외 기업이 네덜란드 이제 배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의 독주 체제가 이런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소 좀 약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한미반도체가 고점 찍어주고 나서 이런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낙폭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하나세미텍이 2024년도부터 이제 TC 본더 납품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본더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한미반도체를 공략할래 아니면은 하나비전을 공략할래 한다면 저는 하나비전을 오히려 내년까지 좀 더 끌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그래도 올 뭐 연말 연초까지는 한미반도체 가져가야지 지금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A가 낫냐 B가 낫냐 이런 부분들 사실 고민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투자 전략상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한미반도체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 제대로 타고 있어요.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또 내년 이제 영업이익이 70조까지도 지금 상향하고 있잖아요. 이미 뭐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TC 본더를 납품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액은 이제 상당 부분 계속 반영이 될 겁니다. 또 올 3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에서 중기 관점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부터 15만 원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이에요. 근데 15만 원 구간대를 돌파를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매력도에 있어서는 하나비전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부근대까지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익절 관점으로 가져가시되 이후에는 이 하나비전도 같이 좀 주가를 팔로우 하시면서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참고하셔서 수익 전환까지 한번 가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10만 원 구간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보유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9만 원이시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까지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한미반도체 15만 원 선까지 기대를 해보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비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두 번째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 오토 에버인데요. 매수가는 18만 6,100원이고 비중은 15%예요. 최근에는 좀 하락세가 이어졌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현대오토 에버는 원래 자율주행 쪽으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고 이게 그 소프트웨어였죠. 그래 관련해서 최근에 사실 좀 아쉬웠던 흐름이 뭐냐면 이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 이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제 현대 무벡스 그리고 이제 클로버 이렇게 후발주들이 좀 올랐는데 사실 현대 오토에버가 과거 이제 물류 관련해서 또 로봇 관련해서 한번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관심도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몰린다면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6월, 7월경에 이제 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작년에 보면은 매출이 이제 3조 7천억. 그래서 지금 올해는 컨센이 한 4조 1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5% 정도 실적이 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어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좀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오르면서 개인들은 순매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이제 외국인은 반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대 오토에버도 외국인이 지금 근 한 달 동안 연속적으로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연속성 있는 외국인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제 17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잡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19만 원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중이 15%이시기 때문에 들고 가시다가 좀 더 떨어진다 그러면 14만 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전략으로 조금씩 5% 내지 한 10% 정도 더 담으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249님께서 해성 DS에 대한 사연을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47,5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보유 중입니다. 반도체 상승장에 5만 원까지 갈까요?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박유정 대표님, 이 반도체에 대한 질문이 오늘 뜨거운데 네. 해성 DS 5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꽤나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본점 부근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 전환까지 한번 가봐야지 하고서 이제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성 DS 이제 월봉 흐름 잠깐 한번 보면요. 해성 DS가 반도체 사이클 왔을 때 2021년도 이제 상반기 이후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추세가 꺾였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도 해성 DS는 쭉 올라갔습니다. 이 해성 DS가 만들고 있는 게 또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거든요. 사실 이제 기판 기업들이 뒤늦게 주가상 이제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해는 이 AI 칩 열풍으로 인해서 이런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들이 유독 그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강세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엔 뭐 대덕전자라든지 TLB 이런 기업들 들 수가 있는데 해성 DS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흐름 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DDR4는 범용 반도체 쪽 시장에서 이미 중국 쪽에서 이제 위주로 만들고 있고 첨단 반도체 시장 쪽에서는 지금 이제 DDR5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성 DS도 이 DDR5 향 수혜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보통 3분기, 4분기가 좋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나오죠. 4분기 실적 나오는 내년 상반기 연초 1월 중순까지 도는 반도체 랠리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성 DS도 이제 뭐 연말 연초까지 이제 흐름을 조금 더 길게 본다 했을 때는 저는 5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그래도 이런 사이클이 왔을 때 7만 원대는 가졌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5만 원 이상. 적어도 이제 한 6만 8천 원 구간대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기 때문에 7만 원보다는 살짝 좀 아래 구간,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5만 원 이상 일단은 끌고 가보시고요. 말씀드린 최종 목표가를 일단 6만 8천 원으로 잡고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청자분이 예상하신 목표가 더 이상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5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늦기까지.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네. 종목이 조금 고민이실까요? 네, 전 알테오젠에요. 35%요. 알테오젠 35%의 매수가는요? 47만 4천 원. 47만 4천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어떤 점이 특히 고민이신 부분이 있을까요?
고민은 이게 저기 얼떨결에 사가지고 네. 올라오다가 본전 오면은 또 내려가고 본전 오면 또 내려가고 47만 4천 원을 통과를 못 하더라고요. 이거 사고서부터. 그래서 이 팔아야 매수가를 될지 네. 어디까지 갖고 가야 할지 물타기를 해야 할지. 정말 혼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권영우 대표님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아유, 전략이 감사합니다. 조금 필요할까요? 네, 일단 알테오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네네.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좋은 좋은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저도 이제 매매를 많이 해봤지만 보통 이제 신약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임상 1상, 2상, 3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주가를 띄운 다음에 결국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은 껍데기를 남기고 이제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많은데 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사실 독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1등을 넘어서 사실 세계 1등까지도 가능한 플랫폼 기술 기업입니다. 지금 글로벌 빅파마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들 중에서 이제 항암 치료제, 머크사도 있고요, 다이치 상쿄 이러한 빅파마 항암 치료제들이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이 주사를 이제 맞는데 그 항암 치료제가 성분이 굉장히 꾸덕하거든요. 굉장히 기름져가지고 피부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놓냐면 정맥 주사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정맥이 이제 크니까 혈관이 크니까 그렇게 기름진 약을 정맥 주사를 통해서 주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암 진단 받은 것도 사실 서러운데 치료받는 것도 막 30분에서 길게는 5시간까지 걸리니까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이 줄이는 기술을 만들어준 게 바로 알테오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알테오젠의 그 기술은 우리가 그 피하 주사라고 하는 게 이제 병원에 감기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가시면 엉덩이 이렇게 주사 딱 놔주잖아요. 그렇게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되는 게 그게 바로 피하 주사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런 정맥 주사, 오래 걸리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단시간에 바꿔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항암 치료제 기업들한테 선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머크사로부터도 이제 2024년도에 이제 독점 계약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에는 이제 FDA의 허가를 획득하면서부터 1조 4천억이 되는 마일스톤 수령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되는 거에서 로열티를 이제 몇 프로씩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 한해서만 이렇게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FDA가 허가가 됐다라는 거는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그 가능성, 그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반영되는 그런 기대치는 아직 주가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폐암, 임상 3상 그리고 다이치 상쿄랑 진행하고 있는 그 N2SC에 대한 임상 1상 이런 일정이 지금 10월 27일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 사실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좀 요약만 이제 드리자면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거는 반도체로 수급이 이렇게 쏠리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약간 소외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유럽 종양학회도 있고 이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일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거를 좀 뚝심 있게 가지고 가시면 언젠가 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정이 40만 원 초반대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비중을 5% 정도 저는 더 추가로 투입하시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54만 8천 원이 전고점인데 이 전고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54만 원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한 60만 원 정도로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끝도 없다라고 해주신 만큼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우선 1차 목표가는 54만 원까지 저희가 바라보는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사연이 접수됐는데요. 라이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매수가 33,31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보유를 해야 할까요? 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종가 25,900원이에요. 보유를 해야 할까요?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다 보면은 네.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언제 오는 거죠? 한 10월 한 후반부부터 11월 초쯤에는 그래도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종목이 이제 세종 관련해서 이제 펠컨 9 통해서 세종 1호 발사하면서 인공위성, 우주 항공 관련해서 이슈를 받아가지고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원래 이제 본업은 그 AI 소프트웨어 쪽,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이 하드웨어한테 지금 굉장히 밀려 있거든요. 네. 하드웨어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유엔 총회 참석차 이제 미국을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AI 관련한 이제 논의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이런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반등이 나왔던 흐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테마성으로, 왜냐면 워낙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의 단가까지는 빠르게 올라오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28,000원 1차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 부근인 이제 지지선 쪽에서 보면 24,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로 분할로 조금씩 더 담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8,00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고 싶고, 2차 목표가는 35,00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보유를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보유를 해봐도 좋다, 좋은 날은 온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10월 말 11월까지 우리가 목표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자, 하이브요. 하이브 얼마에 사셔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시죠? 저기 28만 원이고 매수가는요. 네. 예,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어서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박유정 그래서- 대표님께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굉장히 밝으신데 또 엔터주 이렇게 종목 상담 요청을 주셨어요. 네. 네, 하이브 이전에도 매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한번 수익 봤다가 네. 나왔는데 이게 이제 조정받아서 다시 들어갔었는데 네. 이렇게 많이 밀려버리더라고요, 한동안. 네네. 그러면은 혹시 하이브 뭐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12월에 BTS 나온다 그래서 어떤 네. 분 추천해 주셔가지고 30만 이상은 무난히 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쉽게는 가지 않고 이번에 또 사고가 하나 터지니까 네네. 이게 또 이렇게 계속 잠들돼 버리더라고요. 네네네. 아, 맞아요. 지금 하이브 이제 의장,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가 한 번씩 이렇게 또 들어올 때마다 주가상 흔들리는 모습들이 하이브에 계속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 시기를 또 잘 활용하면은 눌림목 매수가 되는 거고, 다행인 거는 하이브가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거든요. 크게 네. 밀리진 않아서 오히려 추세상으로는 견고한 지금 움직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좀 월주봉 흐름을 보니까 사실상 좀 눌림목에 가까운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들어왔었던 이슈가 이제 BTS 완전체 컴백에 대한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네네. 원래 이제 하반기 내지는 연말 컴백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이런 오너 리스크들도 또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2025년도가 약 지금 2달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의 BTS 지금 컴백 이슈가 지금 또 내년으로 약간 좀 미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럼 BTS 컴백 시기가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네. 또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어차피 지금 공백기가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이제 BTS
컴백 일정만 나오면 이제 증권사 쪽에서 증권사 리포트 나온 것들 이제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하이브의 주가상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기관 쪽에서도 기다리는 게 BTS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니까 지금 주가가 또 조정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개인들만 열심히 지금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수급이 좀 돌려면은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적어도 한 3, 4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연달아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런 이제 오너 리스크 때문인지 지금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금 계속 파란불이죠. 순매도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차를 조금은 두고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이 K-팝 열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또 캐대언 열풍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는 사실상 주가상 모멘텀이 강력한 게 BTS이기 때문에 YG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블랙핑크의 뛰어가 그래도 빌보드 차트인을 하긴 했지만 뭔가 이전만큼의 퍼포먼스를 크게 내지 못해서 BTS도 컴백했는데 그 컴백 효과가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이 컴백 이제 하게 되더라도 그 티저라든지 이제 음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컴백 일정 나오면은 중요한 게 또 해외 투어잖아요. 해외 투어도 굿즈 이쪽에서 이제 실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은 또 선반영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하이브 저는 보유하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비중은 더 늘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종목을 보유하시고 월봉 흐름 봤을 때도 지금 단기선 여기 보시면 하늘색 라인이 있거든요. 이 하늘색 라인이 지금 월봉상 10월선인가 그런데 흐름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하이브 매매하실 때 뭐 다른 이제 전문가님 얘기하는 거 듣고서 매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30만 원 지금 부근이 딱 요 매물대예요. 그래서 30만 원 돌파하면은 어차피 주가가 이제 36만 원 구간대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호흡 길게 잡으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여유롭게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종목 보유하시면서 30만 원 이상 흐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한 꼼꼼한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홀딩을 해보고 우리가 더 큰 수익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상담은 로보티즈에 대한 고민인데요. 매수가는 15만 7천 원이고 비중은 20%예요.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19만 7천 원대까지 터치를 했는데 권영우 대표님은 계속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로보티즈는 지금 계속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거나 시장 자체가 약간 그 버블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오늘도 이제 주도 섹터가 반도체 또 그 다음 날은 뭐 로봇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제 소프트뱅크가 스위스 로봇 사업부 이제 ABB 쪽을 이제 인수한다라는 소식에서 로보티즈랑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왔는데 LG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로보티즈가 대장이거든요. 근데 시청자님께서 이걸 매매를 굉장히 잘하신 게 뭐냐면 이게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신고가 매매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지하는 거 보고 이 절묘한 타이밍에 15만 7천 원에 이렇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어떤 그 목표가 이런 걸 설정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로봇 섹터 자체가 수익성이 지금 좋은 기업이 없습니다. 워낙에 지금 PI도 비싸고 밸류 자체가 저기 먼 미래에 있는 것들을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그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는 어렵지만 보통 이런 신고가가 가는 종목을 매도하는 시점을 잡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11선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고가를 갈 때 이 파란색 선 여기는 지금 만나지 않고 거의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또 이평선이 생겨서 거기서 만약에 11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종가가 11선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 그랬을 때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보티즈에 대한 전략,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칭찬과 함께 앞으로의 이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29,900원에 비중이 50%, 비중이 좀 크네요.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계속 가지고 갈까요?
LS 마린 솔루션 이 기업이 지금 현재가가 25,000원이니까 올라가실 때 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타기를 하셔서 비중이 50%이신 것 같거든요. 다행히 LS 마린 솔루션이 에너지 고속도로 향 또 수익 기대감이 다행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고속도로가 지금 필요한 이유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전력 에너지 향으로 해서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오늘처럼 AI 슈퍼사이클 열풍 지금 다시 들어왔을 때 원전 종목들, 전력 관련 종목들 움직임 긍정적으로 지금 나와준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히 지금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매매하시는 마시고요. 매매를 하실 때 비중을 초보이시면 10% 정도 들어가셔서 최대 비중 20% 이렇게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S 마린 솔루션 보면은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면 지금 저항도 주고 지지도 주는 아주 중요한 또 라인 구간대가 21,500원 구간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항받았었던 구간이 최근에는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오늘 전력 종목들 이제 올라올 때 같이 함께 동반해서 이제 움직임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만약에 LS 마린 솔루션이 주가가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요,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31,000원 구간대, 31,000원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긍정적이라서 30,000원에서 일단 31,000원 올라오잖아요. 이때 비중을 확 줄이세요. 확 줄이고 다른 종목들도 이제 분산해서 담으시면은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대신에 여기서 이제 31,000원 구간대 이제 돌파를 한다 하면은 전고점 이제 돌파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조금 더 추세 흐름 확인하시고 수익도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뭐 한 5% 정도 불타기 해서 평단가 조금 높아지더라도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단 21,500원 구간대 있죠?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상태 이제 그대로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 입절 구간,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까지 올라와 주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서 이제 비중 관리만 하시고 추가 움직임 이제 보면서 추후 대응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봤고요. 이어서는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사연이 접수됐어요. 강성호 아나운서가 이 자리를 잠시 떠난 강성호 아나운서가 남겨주셨는데 농심홀딩스에 대한 고민입니다. 1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100%라고 비중이 100%라고 하시는데요. 캐대원 효과 끝났나요? 와이프 백 사줘야 하는데 큰일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영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큰일 난 걸까요? 어떻게 하죠? 투자의 격언 중에서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탐욕을 가질 때는 네.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탐욕을 가져라.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네. 왜냐면 어떤 그 하방에 대한 지지선이 좀 많이 열려 있고 또 음봉이 굉장히 많이 지금 출현하게 되면서 이거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할 만한 그런 차트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지금 캐대원 효과가 끝났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캐대원에 대한 기대치가 앞서서 단기 재료 소멸로 반영이 되고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계속 되기 때문에 네.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더 상세하게 제가 그 돈이 들어오는 어떤 수급을 좀 분봉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처음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9월 15일부터 보통 이제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오를 때 이제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도 이렇게 앞서서 터진 거래량이 같이 터져주면 이거는 주가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적구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농심홀딩스를 보면 분봉이 계속 거래량 없이 흘러내린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소외를 받은 것이지 이것이 모멘텀이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음봉에도 지금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성호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비중이 100%이신데 네. 이제 월급이 들어오시면 네. 분할로 이제 더 사셔도 물타기 됩니다. 전략을 꾸준히 이게 한 놈만 팬다라는 어떤 전략은 거의
성공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 매수 전략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농심홀딩스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우 앵커님이 얼마 전에 치킨 이벤트를 하신 걸로 알거든요. 자비로. 그래서 치킨 좀 이벤트? 수익이 많이 나셔서 와이프 백도 사주시고 이 치킨 이벤트도 다시 해주실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화 연결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PSK 홀딩스가 조금 수익이 났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될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해가지고 전문가님한테 좀 들어보려고 전화했어요. 네, PSK 홀딩스 37,7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0% 비중이고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노려봐야 할까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곽유정 대표님께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고맙습니다. 시청자분,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사이클 조금 더 타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예. 네, PSK 홀딩스가 또 반도체 이제 후공정 장비도 만들고요. 또 HBM 쪽에 있어서는 열처리랑 또 세정 장비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가 또 급등했잖아요. 한미반도체는 TC 본더를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HBM 향으로 인한 수익 기대감이 원체 지금 크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PSK 홀딩스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좀 이거는 1차적인 목표가예요. 1차적인 목표가로 지금 6만 원 구간대까지 재차 그래봐야 올 연초에 도달했었던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대까지 일단 좀 무난하게 한번 추세 타시면서 보시고요. 6만 원 구간대를 돌파한다 했을 때는 작년 이제 AI 관련주 열풍 불었을 때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PSK 홀딩스가 8만 원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6만 원 다음 구간 8만 원까지 최대 상향 가능하다라는 점 고려해 보시면서 일단 6만 원 구간대에서 일부 익절하시고 또 가져가셔도 괜찮거든요. 수익을 최대한 한번 많이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에 대한 이 상담까지 마쳐봤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봤고요.